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4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제라며 마약을 탄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누구든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했는데요. 네, 서울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때 이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실제로 양성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검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달 초 세종대학교 총학생회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설문 목적으로 비닐에 담긴 담배를 나눠줬는데 일반 담배와 다르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마약인지 어떤 건지 모르니까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거고요. 경찰이랑 확인해 본 결과 리서치 회사에서 담배 신제품 테스트 정도였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진짜 담배로 확인돼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일상에서도 마약이 유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말부터 마약 복용이 의심될 때 확인할 수 있는 마약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중독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지금 마약인지 모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약 검사가 필요한 거고 중독이 됐다라고 하면 중독 전문 치료 기관으로 연결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은평구 보건소를 방문해 직접 검사해봤습니다. 먼저 마약 의심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검사 목적이 무엇인지 사전 질문지에 답합니다. 작성을 마치면 화면에 10자리 고유 번호가 나타납니다. 검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검사는 소변 검사로 진행됩니다. 검사 키트를 활용해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검출 항목은 대마초와 코카인, 필로폰, 모르핀 등 6가지. 20분 뒤 키트에 적힌 마약 성분 옆에 빨간 줄이 표시되면 음성, 표시되지 않으면 양성입니다. 검사 결과 저는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무료 마약 검사가 시작된 지난 8월 말부터 2달 동안 전체 검사 건수 79건 가운데 2건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서울시립 은평병원에서 2차 판별 검사와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비와 치료비도 심사를 통해 지원됩니다. 무료 마약 검사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여 명, 마약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30년 만에 기록한 역대 최대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할 경우 전광판에 차량 번호가 찍히는 시스템이 양천구에 도입됩니다. 양천구는 목 5동과 신정 1동, 신정 6동 등 모두 4곳의 학원 밀집 지역 횡단보도에 스마트 안전 횡단 솔루션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전광판에 번호 일부를 표시하고 위반 운전자가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면 감사 문구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연말 연시 서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겨울 축제가 한데 어우러진 서울 윈터 페스타 2023이 다음 달 15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서울시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먼저 다음 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100년 만에 복원된 광화문 앞 월대에서 800m의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서울광장과 청계천 송현 녹지광장에서도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화려한 빛 축제가 열립니다. 12월 31일 제야의 타종 행사는 보신각을 비롯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려 새해 카운트다운은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밖에 연말연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뷰티와 패션 축제인 서울콘이 열리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진행돼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게 됩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보다 1조 4천억 원 이상 감소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의 본 예산이 줄어든 건 13년 만의 일인데요.
서울시의 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결위원장도 극적으로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막이 올랐습니다. 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병도 서울시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병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선출되셨는데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각오부터 좀 한 말씀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이번 예결위원회가 좀 심사해야 될 서울시 재정 규모는 서울시 교육청 또 기금 합쳐서 63조 5,998억에 속합니다. 네. 이렇게 좀 이제 방대한 규모의 좀 예산을 심의하게 돼서 좀 우선 이제 큰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내년도 뭐 언론의 이제 보도에 의하면 좀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것이고 또 물가 상승이나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서 민생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좀 전망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좀 고민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좀 합리적으로 잘 심의돼서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좀 각오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 규모가 좀 큽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번 서울시의 예산안 심사는 어디에다가 좀 주안점을 두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좀 원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한 또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합리적으로 좀 예산을 좀 추계하고 또 필요한 곳에 예산들이 좀 이제 배분될 수 있도록 우선 이제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그래도 어렵지만 굉장히 꼭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 민생 복지라던가 경제 활성화, 민생 현안들을 위한 예산들은 좀 최소한 이제 줄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또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래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소상공인 지원 같은 꼭 필요한 예산들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것이고요. 또 서울시의회는 이제 11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역할들을 좀 고려해서 그런 예비 심의 결과들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좀 한 4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1조 4,675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상당한 규모의 감축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좀 앞서 몇몇 사안을 얘기해 주셨지만 좀 시민들의 어떤 이런 필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족이 될까라는 의문점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서울시 예산이 줄어든 게 1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13년만 아닙니까 저희가? 네네 앞서, 다시 예. 정정하겠습니다. 13년 만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이제 시민들의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은 최대한 지켜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할 거고요. 뭐 일자리 창출, 또 민생에 직결적인 예산들, 또 복지를 위한 예산들 이런 것들은 좀 소폭이나마 증가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최대한 예산 심의에서도 지켜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가장 크게 줄어든 부분이 도로교통 분야인데 대중교통 재정 지원 관련 분야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대중교통의 어떤 운영 적자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이 되는 상태 아닙니까? 교통요금이 이번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안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분야가 도로교통 분야인데요.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서 좀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들이 좀 축소됐고 또 별내선, 진접선, 동북선 이렇게 철도 건설 사업들의 공정도를 고려해서 좀 실소액을 반영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예산의 줄어든 규모를 보면 액수로 보면 약 3,088억 원, 약 11.8%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시는 좀 이제 시민들의 어쨌든 민생을 생각해서 대중요금들의 인상들을 좀 단계적으로 좀 인상을 해왔고 이번에 이제 교통요금의 인상을 통해서 일부 이제 그런 경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이 교통에 대한 이제 적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큰 폭의 적자라고 하는 것들의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임승차에 대한 재정 지원인데 이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국가에서 좀 이제 지원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집행부와 함께 시민들의 어떤 교통 복지는 좀 줄이지 않는 차원에서 또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들까지 좀 같이 좀 고민하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처리까지 이제 신경 쓰고 좀 살펴볼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처리는 좀 기간 안에 가능할까요?
네, 그것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보면 본회의는 이제 21일 날 의결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까지 그 자체적으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들이 좀 뭐 길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간에 예산 심의를 맞춰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예결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지역별 사회 간접 자본 실태를 살펴볼 텐데요. 충남은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SOC 사업인 철도 관련된 공약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높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송용환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 내륙철도를 건설해서 삽교와 대전을 잇겠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만들어 낙후된 동서간 교통망을 연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은 대부분 SOC 사업, 그중에서도 철도가 줄을 이뤘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에 있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대전과 예산 삽교를 잇는 충청 내륙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연장 등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지난 정부에 이어 국정과제로 선정된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13개 시군협력체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는 요원합니다. 충청 내륙철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부 지역의 횡단 철도와 대전과 충남을 연결할 수 있는 충청권 산업철도 계획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빌공짜 공약입니다. 여당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GTX-C 노선 연장은 아직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광역교통 간담회를 통해 천안아산 노선 연장 계획을 밝혔지만 국토부가 기간 단축을 위해선 추가 연장 구간에 대한 원인자 부담안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클 전망입니다. 천안은 약 1,497억 원, 아산은 1,126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천안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많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이 뭐 어렵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만 검토해 주신다면은. 앞서 문진석 국회의원은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GTX-C 노선 연장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을 하더라도 예산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과 성안종축장 부지의 국가산단 지정 등 대선 공약을 잇따라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충남도민의 공분을 샀던 윤석열 정부. 충남의 미래가 달린 대규모 SOC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대한 볼멘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오는 30일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은평구 선관위는 30일 오후 2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선거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방법과 선거운동 금지 행위, 선거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됩니다.